안녕하세요. 부산 미소다만의원 덕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오늘 알아볼 한약재는 바나입니다. 바나는 독성이 있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식품으로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제 채널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자가치료를 위해서 한약재를 구입해서 복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나는 그렇게 복용할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바나라는 약재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침상 구조에 가시 같은 것이 많습니다. 약재는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뾰족한 물질이 많아서 생으로 복용하면 목이 따가운 증상을 유발합니다.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또 염증이나 궤양 때문에 점막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분들이 복용하면 점막이 자극되면서 더 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는 반드시 생강즙으로 볶아서 그리고 난 후 끓여서 복용하도록 합니다. 생으로 복용하면 목이 너무 아픕니다. 바나는 담음을 치료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담적병에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지난 향부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바나와 향부자를 같이 사용하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담적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바나와 지실, 지각을 같이 사용하면 잘못된 음식 습관 때문에 생긴 담음 식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담적이 담, 식적, 적취 같은 병증을 뜻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바나는 담적 치료에 자주 사용하는 한약재입니다. 담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병증은 명치나 상복부의 답답함, 메스꺼움, 구역감을 수반하는 소화장애, 목의 이물감과 같은 병증이 있습니다. 바나는 약성이 강한 만큼 독성이 있고 꼭 한의사의 진단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약재입니다. 바나는 성질이 따뜻하고 건조하다고 표현합니다. 바나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위장병이나 장염 같은 질환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위에 염증이 없는데 소화가 잘 안되고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상태, 배에서 부글거리고 대변이 무르고 가스가 차는 상태, 이런 소화기 질환에 바나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구역감 증상이 심할 때 바나를 1번으로 고려할 정도로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건조함이 심하거나 위염, 위궤양 같은 한약에서 열적 증상으로 불리는 상태일 때에는 바나의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의 이런 성질을 제어할 수 있는 약재와 배합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숙지향 같은 건조함을 치료하는 한약재와 배합해서 사용한다거나 황금, 황련 같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와 같이 사용할 때에는 바나의 부작용을 제어하면서 목표하는 약효를 낼 수 있습니다. 바나가 치료할 수 있는 병증 중에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석증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나백출 참마탕이라는 처방이 가장 유명한데 소화기 관련 증상이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분을 치료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한 소화가 안 되고 체했을 때 어지러운 분, 과식하면 어지러운 분, 이런 분들이 담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 바나의 담음을 치료하는 효능을 이용하면 어지럼증까지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호흡기 질환에도 사용됩니다.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있을 때 바나를 사용하면 가래 배출이 쉬워지면서 기침 가래가 줄어듭니다. 비염에도 바나를 사용합니다. 소청경탕 같은 처방을 보면 마음과 세신 같은 호흡기에 작용하는 약재와 배합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경우 호흡기와 관련된 담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 있을 때에도 담음이 원인으로 생긴 경우라면 바나를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담음 유주통이라고 하여 담음 때문에 어깨나 목, 팔, 다리, 어느 부위든 근육통, 관절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부위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해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양상입니다. 근막동통 증후군처럼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고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때 담음과 관련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바나를 이용해서 담음을 없애는 방향으로 치료하면 좋습니다. 바나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가치료에 활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약재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이런 병증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바나처럼 약성이 강한 약재는 효능도 좋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만성위염, 식도염, 궤양 때문에 속쓰림이나 점막이 예민한 상태인 분들이 복용하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습니다.